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지난 10월에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7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전세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최고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그 풍선 효과가 부산, 울산, 충남 등 지방권까지 번지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식 소장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가 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투자를 위해서 요즘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용어들을 보다 보면 비슷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떤 게 다른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좀 노후화된 부분을 고쳐서 쓴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이제 수선한다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근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모습 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건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재개발도 들어가 있겠죠. 재개발도 기존의 노후주택들, 저층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개발되지만 재건축과 다른 건 또 현재 기반 시설까지 조성이 되는 사항이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공급 등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그래서 재개발은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부대복지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15년 이내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완화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2013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지역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분당이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다 보니 연안은 이미 충족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 당시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용적률로 더 이상 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못 하겠죠. 증축을 못 하려면 1:1 재건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골조를 유지를 합니다.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재건축이야말로 완전 철거를 해서 멸실을 시키죠. 주택 자체를 없애버리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고요. 사업 가능 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등급이 또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현재 B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직으로 증축 가능한 리모델링, C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평으로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옆으로도 증축 가능하고요. 그러면 C등급 이상이 된다면 수직과 수평이 다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에서 최소 2등급까지는 받아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을 현재 충족하지 못했던 이제 사업 승인인가부터 해서 이게 어떤 관리 처분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단지들도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 다시 또 재점검을 하고 재점검 후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D등급, 2등급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판결이 난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 이제 바로 눈앞에 진행될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더욱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또 이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주변의 물량을 현재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가 재건축, 재개발 물량 없으면 주택 공급할 수 없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재건축은 그 지역의 용적률과 받은 건폐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이 없죠.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 사항도 다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골조를 유지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법과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지배하는 법령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떤 제외를 하고 현재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기부 체납이 없습니다. 기부 체납이 있을 수가 없죠. 세대수가 실제로 15%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주택 없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늘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 안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되면서 법적 상한선이 최대 300%입니다. 300% 이내에서 다 지금 부여를 받는 거고요. 기부 체납 들어가죠. 당연히 기부 체납 있어야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의무 제공을 해야지만 당연히 현재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당연히 있죠. 증가 용적률의 50%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의 50%는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용 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죠. 당연히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10에서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물론 현재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재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에서 이만큼 넘는 큰 금액을 또 세금으로 내는다 하면 그 세금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금액을 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 물량들 확보할 수 있는 연한이 계속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물량 확보가 그만큼 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물량에 관련된 부족 현상, 그로 인한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 단계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건축은 기본 계획부터 착공, 준공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거기에 조합 설립 승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이주와 철거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새 집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 1차 진단,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행위허가, 실시 설계 검토라고 하는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주와 철거가 또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나 수평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이 많은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과 달리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허가라든가 안정성 검토 또는 사업계획 신청 또는 도시계획 심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델링을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지만 사실 어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준수사항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간섭도 없어야 됩니다.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증축은 기능 향상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이 규칙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 범위나 어떤 규모가 같이 정해진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사업 증축의 범위를 보게 되면 승강기나 계단, 복도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거나 또 옆으로나 아니면 수직으로 높일 수 있죠. 각 세대 내 노대나 화장실, 창고, 거실 또 이런 것들 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에는 복리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등, 층별 세대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대 15% 이내에만 현재 증축이나 현재 수직,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현재 승강기나 계단 설치 또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외부 벽체라든가 통신시설,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들도 굉장히 또 오래됐으니까 또 바꿔줘야겠죠. 또 기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이런 것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진행되는 속도들이 굉장히 느리고 재개발은 거의 전면 올수업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 총 4,136개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가 2,4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준공 15년 된 아파트죠. 이건 무조건 조건이 됩니다. 거기 리모델링 시 이 50세대 이상 중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이제 50세대 이상까지도 중축이 가능하게끔 완화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 권장하고 또 이제 도심 재생 사업 쪽으로 현재 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 사업과 그 주변의 환경 변화 이거 같이 만들어주면서 세대 수도 늘려주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들도 그만큼 더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이라든가 기본형 평면 확장, 세대 구분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법령사항에 또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조건들 봤을 때도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 기타 지역들도 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나 어떤 기본적인 투자 수익 이런 것들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겠죠. 송파동에 성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고요. 송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99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국내 최초의 수직 증축 사업 계획이 승인된 단지입니다. 수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98세대를 340세대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6평방미터, 84평방미터를 80제곱미터 또는 103제곱미터까지 이제 큰 평수대까지 현재 전용 면적을 리모델링 후에 확보를 했고요. 또 지상 2층, 지상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건물을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아무래도 오래된 단지 같은 주차와 확보가 어려운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 공간에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넣고 그리고 3계층을 또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실제로 431%대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죠. 하반기 이주하고 2021년도 착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인지 리모델링 사업만을 할 수 있는 단지인지 이것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정말로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을 선호하겠죠. 재건축이 돼야지만 당연히 어떤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물량 확보를 면에서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재건축 물량 확보하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물량 확보를 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용적률, 사업 방식, 기부 체납이나 법의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자,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리모델링이 좀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크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동산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체크 시간인데 첫 번째 기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다시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리더 역할을 하는 강남권 가보겠습니다. 서초동 주택 만나볼까요? 네, 어떤 지역이든 가서 보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라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고급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이 발달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상가주택들이 많아서 상업 행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요. 정말로 예전부터 조금 더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주 편의성 때문에 오래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은 2호선 교대역 3호선과 연결된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거기에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그 주변 환경 또 그 주변은 저층단지이긴 하나 당연히 고급 주택가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우측을 봤을 때는 경부속도로가 연결된 라인이 이제 또 변모가 생기면서 지하화 사업이 또 진행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이미 완공이 된 장제터널 굉장히 이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테헤란로가 연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서초 우면 R&C 단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강남과 서초의 딱 중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 자체가 다른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현재 주거지역부터 해서 상업지역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비율보다는 주거지역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 환경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상업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자리를 못하고 있죠. 거기에는 현재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현재 학부모 수요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연달아서 현재 3년, 6년 후에는 계속 대를 이어서 현재 그 지역을 교육 환경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 우수 지역이면서 파락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과 세빛섬까지 문화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아트밸리라든가 센트럴시티부터 세빛섬까지 연결되는 그 주변의 특화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될 겁니다. 당연히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특별한 상권들 이용하는 유동인구들 굉장히 많아질 테죠. 거기에 따라서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또 종합병원 등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롯데타운이 현재 부지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인허가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상권도 굉장히 크게 발달될 거고요. 그 주변의 유동인구들 또 현재 그 주변에 직장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재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그 주변에 이제 안정성 검토라든가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향후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복합 문화시설부터 해서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부터 해서 주부동산 가격들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지금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어떤 터미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해치고요. 사실 이용객도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복합단지로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층 단지에 터미널만 덩그러니 있는 이런 단지를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부터 터미널, 또 오피스 빌딩까지 복합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개발되면서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들어가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선 환경, 주변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명문 파락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수요가 만들어지는 지역이고요. 또 개발 호재가 동서남북 교통 호재부터 복합단지까지 직장 구성까지 좋아진 업무단지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지고 그 주변에 신축들이 없습니다.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한 인기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 강남구의 수익형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동 오피스텔 가볼까요? 네, 비규제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거기에 역삼역에 있는 테헤란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시설과 밀집된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에 그만큼 큰 개발, 복합단지가 개발되면서 현재 각종 연결돼 있는 전철역까지도 같은 연계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전철역, 역삼역에서 도보약 3, 4분 거리에 대로변 이면 바로 위치해 있고요. 올해 안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바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현재 강남역과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들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주변에 업무타운에 연결된 그 주변에 각종 기업체들 연결된 시설들. 그 기업체들은 IT 기업과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 지역의 신설 법인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 환경, 주변 여건들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체들도 이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또 그 주변 1인 가구 세대가 강남구 중에 또 역삼동이 가장 많은 1.5룸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대형 상권부터 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거기에 광역교통버스망까지 연결돼 있죠. 이제는 그 주변에는 또 이제 삼성역과 연결된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거기는 현재 그 종합병원이라든가 각종 인프라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현재 관공서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헤란로 주변이야말로 뭐 말씀드릴 필요 없는 그런 현재 투자 1번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그 주변의 오피스텔 같은 동급의 오피스텔들 예전에 준공받은 물건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죠. 떨어진 적이 없이 유지된 후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 차익뿐만 아니라 수익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는 현재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업무시설이 별도로 있고요.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었던 부분을 업무단지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 그 주변에는 현재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흩어질 겁니다. 그 젊은 직장인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입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삼성동은 이제 송파까지 같이 연결돼서 개발되고 있죠. 현재 잠실 운동장부터 해서 탄천 정비사업, 한강 정비 권역까지 다 들어가고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됩니다. 거기에 봤을 때는 현재 본사 외에 실제로 공연장, 호텔, 판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들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복합단지가 만들어진다 보셔야 되고요. 지역공간 개발 남북급행철도부터 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서남북으로 교통망이라든가 업무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는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연계개발구역으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으로 연결된 상업시설들이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가격,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토지가치,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월세 투자도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채 1억 원이 들지 않는 물건을 여러 개 소유하면서 수익형으로 또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 대기 소유자도 있습니다. 현재 높은 수익률로 노후 생활 보장되고요. 토지 가격 급등이 될 수 있는 조건들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시세 차익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달 받는 월세와 차익까지 기대해 보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 드렸고요. 자, 세금과 직결될 문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의한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무료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영식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또 수익도 보고 차익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지역들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세다 보니까 특히 서울의 어떤 상급지 지역으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지역은 두 지역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용산의 서계동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에 위치한 메디컬 상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부동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 용산부터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1,200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첫 번째로 이사님께서 용산 지역의 길잡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용산 안에서요, 서울역 역세권의 입지적인 장점은 어떤 걸까요? 네. 용산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역을 들 수가 있겠고요. 용산역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 장소가 두 군데가 있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지역은 바로 이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계동 같은 경우에 서울역 중심으로 보시면 이게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 위치에 어떤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역 중심으로 이제 서울역 정면을 바라보시면요.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도심지, 특히 강화문 종로의 어떤 업무타운이 바로 이제 서울역 앞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 근접의 혜택이 바로 이제 서울역 뒤편으로 이제
그 어떤 혜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다음에 KTX 노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철도와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국 광역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상권도 좋고 그다음에 도심지 업무지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지역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용산 전체의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용산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용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인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 힐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고급 주거지가 있으면서 바로 그 옆에 인접한 한남 뉴타운 개발이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원래도 부자 동네였지만 더욱더 부자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강 이남을 바라보시면 특히 이제 동부 이천동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 이곳에 재건축 아파트도 또한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은 특히 한강변 일대로 해서 고급 단지로 이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용산역은 그 한동안 크게 어떤 이슈가 되었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로 인해서 이 개발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어떤 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심지의 어떤 그 가구 주택 8천에서 10,000 가구의 어떤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 시설이 이제 들어오면서 원래 국제 업무 지구의 어떤 위상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역을 이제 또 올라가시면 이제 서울역 뒤편에 있는 서계동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 내용은 바로 이제 호재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나 서울역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광화문 중로에 도심 CBD 지역이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서계동은 바로 이제 마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의 공동 업무지구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그 국제금융지구에 있는 여의도가 있고요. 무엇보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뭐 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그다음에 이제 원효대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역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거쳐가시고 철도 호재들도 많은 지역인데 일명 부자 동네인 한남 뉴타운 소식도 그렇고 크게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지역의 특정 건물만 올라간다고 개발이 되거나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지역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물꼬를 튀어갖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 바로 이제 인접 지역이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전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산의 개발 호재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 자체 조성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 공급, 특히 주택이 무분별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조성되면 어떤 그 전망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관광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산 정비창 그 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그 정비창 개발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에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갈 거고요. 어느 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올라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내년 정도에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지역 일대가 점차적으로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 지역의 용산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활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추가로 5개 노선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총 10개 노선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어떤 그 노선과 노선 사이의 어떤 환승거리를 굉장히 크게 단축을 시키고요. 더군다나 그런 그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이 지역 교통 일대가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유입인구, 유동인구,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그 서울역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정문 쪽에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역의 개발은 이제 북쪽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 컨소시엄에서 이제 큰 그 주체가 돼갖고 이곳에 강남의 코엑스처럼 마이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곳에 이제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서울 3도심의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서울역 일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역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역이 바로 용산구 서계동입니다. 특히 이 용산구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도가 세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가격을 가장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이 서울역 역세권의 투룸은 지금 얼마 정도일까요? 네, 서울역 같은 그 용산구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약 투룸 기준으로 5억 1,200에서 5억 2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그 계산을 했을 때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월세로 이제 투자를 고려한다고 하시면 그 전체 그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월세 시세는 3천에서 100에서 110만 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출 안고 진행을 한다면 전세와 마찬가지로 2억 7천에서 2억 8천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서계동이 용산 안에서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 시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은 투자 포인트를 짚을 때 어떤 전체적인 정부의 규제에서 상급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용산구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상급지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개발의 압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압력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안에서도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서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인데요. 5호선 목동역 근처에서 근린 생활시설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양천구 목동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상가 건물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느냐, 상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접근할 때와 상업용 시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어떤 인구의 유동 인구가 중요하고요. 그 뒤에 어떤 배후 수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은 이제 목동 사거리와 그 홍익병원 교차로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좌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곡동 주거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있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도로가 여러 개 나눠진 게 아니라 간선 형태로 한 곳으로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목동 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이는 길이다 해갖고 이 모이는 길 목동 사거리 중심으로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남부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자골목이 있고 그다음에 목동역 인근에 있는 목동 로데오까지 어떤 상권의 축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입지적으로 이게 상권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곳의 기존 상권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메디컬 상가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곳에는 기존에 어떤 먹자골목과 어떤 전통시장이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목동 그 로데오까지 연결되는 기본 어떤 상권의 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메디컬, 특히 홍익병원 기준으로 메디컬 중심의 상권도 형성되어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곳에는 한샘이나 삼성 같은 대형 고급 가전과 어떤 가구의 전문 그 상권도 굉장히 크게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상권이 몰려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직주 근접의 어떤 특징 같이 그 상업시설에도 주택이 이제 상권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권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정된 상권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컬, 의료 쪽으로 많이 상권이 좀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호재를 살펴보실 때 여러 가지 호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곳에는 건물이 지금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 어떤 그 개방성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면에는 대로가 있고요. 그 후면에는 이제 코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성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권이 형성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코너 위치에 있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부터 커피숍, 다양한 어떤 그 상가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리하겠고요. 더군다나 그 위로는 이제 많은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디컬 중심의 어떤 상권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좋은 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북 횡단선 그 어떤 그 철도망 개발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철도의 그 어떤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 이제 목동 사거리역을 가칭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기존에도 이제 모여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 또 하나 이제 교통망, 특히 철도망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 또 특히나 유동 인구가 더욱더 그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제 도시고속도로를 지하로 내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혜택은 어떤 그 지상의 어떤 고속도로, 특히 이제 소음과 먼지가 많은 지역을 이제 쾌적한 공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이게 지하로 내리면서 또 도로가 그 굉장히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되고요. 그 위로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형한 선로공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선로공원이 생겨서 그 굉장히 그 지역이 발전이 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경의선 숲길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다음에 이제 경춘선 숲길, 이런 그 숲길을 통해서 이게 직사각형이 아닌 이제 어떤 긴 선로 형태의 공원입니다. 이런 공원이 생기더라도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 목동 사거리 일대와 그 홍익병원 교차로 일대가 더욱더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한강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고 하면 더욱더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동네에서 근린생활시설 안에 병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 건물 안에서 한 호실의 가격이 궁금해요.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의 구분 상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부동산의 가격은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나가는 시세는 약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에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 이제 한 70%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메디컬 위주의 건물이니까 뭐 병원으로도 쓰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213-1531-2668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자,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가가 죽거나 그다음에 이제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산업군,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어떤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트렌드가 변한다 하더라도 의식주가 있는 상권, 특히 이제 많은 사람이 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자리가 아닌 모이는 자리에 있는 상권에서 이런 상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 사거리 지역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유가 이곳에 기존의 어떤 그 밀집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도 시간이 가더라도 더욱더 큰 호재와 함께 이 지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그 상권을 분석하실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중요하고요. 그로 인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눈에 띄는지 이런 부분들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유의점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유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정말로 이제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다양한 시간을 갖고 긴 시간 동안 이게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전히 상권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대기업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플라자라든가 이제 어떤 하이마트 또는 이제 한샘 어떤 가구 단지의 대형 어떤 전문 기업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어떤 상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대기업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이사님께서 미리 분석 주시고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는 만큼 이 메디컬, 병원 위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 근린 생활시설에서 한호실 만나봤고요. 자, 양천구 목동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